거주의 환경이 좋아진다. 길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건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익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 이익은 지역의 발전이 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발전이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최고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에 대단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 호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개발에 대한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동북권의 길을 따라서 지금 개발이 열리고 있고요. 또 어떤 각 구역마다의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고층 마천루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어딘가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더 비싸지기 전에 말이죠. 25년 들어오면서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층의 어떤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층의 한 곳은 동대문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동대문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를 왜 지켜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요.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 도심과 강남과 여의도라는 핵심 3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광역 중심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빨간 점들 보이시죠? 창동, 잠실, 청량리, 왕십리의 밑줄 그시고 지역 중심으로 동대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빨간 점들 상암, 마곡, 가산, 용산은 7광역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란 지역들은 12지역 중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12지역 중심 중에 자, 3 핵심 지역이죠. 그리고 중심 지역이죠. 7.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라인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해놨겠습니까? 바로 산업의 어떤 분산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 주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을 시켜놓은 곳이고 각 지역마다 개발을 꾀하겠다라는 가장 큰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그 중에 한 곳 어디다? 동대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동대문구냐? 자, 한번 보시죠. 서울을 놓고 봤을 때 한강벨트가 라인을 자리 잡고 있고 중심 상부층이 자리 잡고 있고요. 중심 이 라인이 잡고 있고 마지막 3단계 라인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라인, 2라인, 3라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떤 동북벨트, 서북벨트, 도심벨트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위쪽으로는 그렇고 아래쪽도 3등분을 하죠. 강남권역과 강남인데도 약간 2군 지역, 강남 중에서 또 3군 지역 이런 식으로 좀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끄트머리에도 보면 저평가 지역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의 도심과 가깝고 청량리 일대, 왕십리 일대에 1 광역 중심에 1, 7 또 하나 따라오죠. 청량리, 왕십리 중심지구 따라오고 그 사이에 어디가 있다? 중심 지역인 12지역 중심 지역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대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중상층 라인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동대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봐보세요. 동대문구에 뭐가 있죠? 청량리. 들어보셨습니까? 청량리도 동대문구 청량리 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G스테이스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면서 가격들을 많이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 이런 호재가 있구나.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내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구나. 한번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북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자,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가 있죠. 동대문구는 성동구 바로 위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광진구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동구하고도 맞닿아 있죠. 마포와 용산, 성동에서 마용성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용성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마용성의 광해 시대로 간다고 했는데 광이 뜨거워지고 성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또 그 열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강남에서 밀어올린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광진구와 성동구의 열기가 또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1차 지점이 동대문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왜 그러냐면 동대문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죠? 동대문이죠. 근데 그 동대문에 보시면 한 번쯤 쇼핑하러 가지 않으셨을까요? 옷을 구매하러 가셨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도심의 종로라든가 종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밀접하게 진입할 수가 있었죠. 즉 일자리가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어떤
문화 보전들 때문에 과거부터 좀 열악하게 되어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심리라든가 전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굉장히 활성화시켰고요. 청량리와 왕십리역을 따라서 GTX가 흐르는 라인의 어떤 개발 호재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동대문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 중심, 일자리 중심,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뭐냐? 재건축과 재개발을 시도하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시도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재건축은 자, 강남 라인 쪽하고 자, 이 벨트 따라서 한강 벨트 따라서 보면 몇십억씩 하죠. 제가 항상 보여드리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깜짝깜짝 왜 놀라냐? 몇십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을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곳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저가의 공략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축 라인에서 자, 1등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등으로 들어가야 되고 1등이 뛰면 2등도 같이 뛴다. 그러니 자꾸 1등에다가 이거 해야지 라고 보지 마시고요. 힘들잖아요. 그죠?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감이 많이 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싼 거 돈 있으면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저가의 자본을 가지고 좀 어디 잘 선택해서 이익도 보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어디 있나를 살펴보는데 그게 바로 동북권 라인의 동대문구에 숨어 있더라 이겁니다. 최근에 보면 청량리의 도시공간 혁신구역이라던가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죠. 그 외에 뒤쪽으로 보면 정말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저층 밀집 주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동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개발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진입하면 어때요?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죠. 아직도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동대문구다. 제가 근데 이렇게 흥분하면서 빨리 조급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곳은 저가의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동대문구의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검색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살펴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동대문구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개발 호재를 보면요, 일단 GTX 노선의 개발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호재로 따라온다. 교통이 좋아지는 것은요, 그곳에 뭐가 들어온다? 일자리가 들어온다?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들어와 주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통입니다. 그게 버스가 될 수도 있고 기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광역 철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GTX입니다. 최근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일산에서 지금 현재 연신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1차 구간이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역과 삼성역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부 쪽에서 창동에서 청량리를 통해서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심 부위에 뭐가 있냐면 청량리 여기 있는 겁니다. 교통의 허브인 것이죠. 최근에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희경 뉴타운, 회기 일대도 보면은요, 뉴타운들을 통해서 개발해서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자, 그 아파트들을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추억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참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이문 1구역이요, 정말 매매가로는요 1억 이하였습니다. 1억.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5억, 6억, 7억을 가고, 지금 저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같이 도움을 받았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취득할 때는 여기가 빨리 되겠어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예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따라 들어가면서 5억, 6억이라는 자본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그때 투자금이 얼마였냐면 통상적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때 낡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분들은 못 하셨고요. 그래도 이거라도 한다면 나중에 정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조금의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불과 10년도 안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했을 때 정말 좀 어려운 지역들은 2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10년 안에 해결이 되는 곳들이 더 많더라. 그렇고요, 지금은 제도가 완화됐고 속도가 빨라졌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철도가 빨라진 거잖아요. 빠른 기차죠, 그죠? 빠른 철도.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개발도 기술도 고성장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참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호재를 봐볼까요? 또 여기에 나옵니다. 면목선과 동북선이 개발된다. 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선. 자,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하죠? 길을
길을 따라서 투자해야 된다. 길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혈관과도 같기 때문에 피가 잘 흘러다녀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혈액이 순환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역에도 뭐가 잘 흘러야 된다? 도로가, 길이 잘 뚫려야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길을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만 어떤 것들을 만들어져요? 주변을 개선할 수 있다. 주변을 개선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개발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이 만들어지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자,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버스 타기도 좋고 지하철이 가까워서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린 자녀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좋겠죠? 이런 것처럼 거주의 환경이 좋아진다. 길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건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익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 이익은 지역의 발전이 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발전이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다. 즉 동대문구에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세 번째 나옵니다. 길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주변에요. 자, DDP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데, 이 주변에 재개발 및 재건축을 엄청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답심리 일대, 용두동 일대, 청량리 일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보다 뭐가 빠르게, 뭐가 인기가 많았죠? 재개발이 더 인기가 많아서 전동 일대라든가 제기 일대라든가 청량리 일대라든가 전농 일대라든가 엄청나죠. 답심리, 용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라인들이 동대문구와 성동구, 광진구 세 개 겹치는 이 라인들에서 지금 재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끝에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주하고 철거하면 이미 프리미엄 다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바라보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닥에 있는 곳들을 진입하셔야지만, 어떻게 위에서 단계가 넘어가서 이 끝에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이익을 다 준 거잖아요. 이만큼을. 그걸 가라는 게 아니죠. 앞쪽에 있는 거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동대문구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부권에서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청량리 일대 주거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동대문구 일대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대문구의 스마트 시티가 구축된다. 스마트 시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제는요, 한 구에서 한 도시에서도요, 큰 지역을 만들지 않더라도 작게 만들다 하더라도 스마트한 정말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왜 가능할까요?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아예 밀어버리고 새 걸로 싹 바꿔버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동대문구입니다. 아파트로 갖고 있고 지어진 지 얼마 되어 있지 않고 난개발이 막 블럭블럭이 되어 있었다면 그걸 한 번에 밀어버리고 개발하기는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런데 이 동대문구가 성동라인, 광진라인 위쪽으로 받치고 있는 게 어디다? 동대문구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상층 라인, 중층 라인, 중하층 라인이라면 중층 라인의 허리를 받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층에서 가격을 밀어 올리면 중층에서 받아주고, 또 하층에 있는 라인들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또 중층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 면에서 부동산의 어떤 투자에 의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 역세권 사업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를 완화했다. 자, 특례구역으로 잡았다. 이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24년 2월 6일에 어떻게 변경했습니다. 8월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화이트존으로 개발합니다. 화이트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죠. 즉,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멋들어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주변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거시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료가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됐네. 자, 보면 어때요? 속만상합니다. 속만. 우리는 그런 데 찾지 마시자고요.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살펴보시고 저가에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량리 일대는요, 동서남북에 전부 다 동서남북을 다 보시고 접근하셔도 온갖 지역이 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 예산에 맞게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추진을 하고 조합을 만들고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인가 입주를 가는데, 이 단계에서 단계가 낮을수록 어떻다고 그랬죠? 가격이 저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예산에 맞는 지점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높으니까 여기 비싸졌나봐 하고 망설이는 순간 아래 지점에 있는 것도 뭘 할 수 없다?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열심히 발품을 한번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대문구는요, 동대문구 장안평 있습니다. 장안평역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는 중고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는 재개발을 합니다. 중고차 매매센터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했고 건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여기도요, 과거에는 그냥 허허벌판 자동차 만들고 수리하고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도 이제는 개선이 되고 그 지역에 중고차 매매 시장이었는데 이제 아파트로 만들어졌네 해서 아파트 만들어진 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비싸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데를 만약에 강남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취득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청약 통장을 듣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나중에 여기 일반 분양할 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방배 5구역이라든가 최근에 그 원페를란가요? 분양할 때 보니까 30평대 22억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장안평 옆으로 보면 답심리역이 있고, 자, 장안평에서 옆을 보면 군자역이 있습니다. 여기 5호선 라인이죠. 답심리와 장안평, 군자 이렇게 한정거장인데 이 답심리에 나와 있는 가격들을 보면 지금 현재 24평 기준에서 10억에서 한 12억,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예요. 그리고 30평대가 지금 한 15억에서 한 17억대를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기본은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 받아내면 좋은데 이건 시세인 거고 이 분양 자체는 저가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반 분양한다 이런 게 이제 기사를 보시고, 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다음 영상에서 그때 당시에 영상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좋지 않다가 좋아지죠. 쾌적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허름하고 좀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는 데들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경이 바뀌면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하면서 와, 여기 좋은데야 라고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 일대는요, 전농 7구역, 답심리 12구역, 16, 18, 8구역도 개발을 완료 2030년 입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저층주거지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청량리역, 신담역, 답심리역 일대의 동대문구 일대 최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할 예정이다. 지금 2025년, 2030년까지 끊임없는 개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아직 초기에 있다는 게 핵심인데, 자, 여기서 정말 핵심은 다 만들어지고 나면 하고 하는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라 저층 빌라촌, 단독 다가구 뭐 이런 이제 유형의 집들로 되어 있고 구역들이 잡혀가고 있고, 신규로 준비하려고 있는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요 라인에도 보니까 모아타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 한 곳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맨날 열심히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동부거래 동대문구예요. 지금 아까 보시면 구역이 다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격들을 좀 선반영해서 가고 있고, 청량리역 기준에서 이 뒤쪽 편 있죠. 자, 답심리역을 기준해서 청계 리버브자이가 자리 잡고 있고 이 길 건너들도 다 구역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답심리 모아타운을 추진 중에 있는 곳. 자, 일전에 군자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군자도 추진 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가에 다 진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라인들은 모아타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뭡니까? 재개발을 합니다. 구역을 모으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 수 대비했을 때 1,몇백 세대의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예정. 자, 보세요. 근데 이 예정인 곳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가 쌉니까? 가격이 아직 선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모아타운도 모아타운인데 제가 재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 지역이 왜 좋고 초기 단계에 있는 게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 토요일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한 1, 2억 있는데 1, 2억으로 작가의 자본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핵심 지역들, 지금 추진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여기는 답심리 지금 모아타운을 준비 중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여기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공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투자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지역적 공부는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이거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신다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게 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1대1 상담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제가 2025년 진짜 부동산 격동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돈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산의 이익이 되는 이야기 함께 충분히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